지금 경제가 어떻게 따지면 제일 위험한 상황이다. 세 가지 예시로 보자면, 첫 번째, 지금 가계 경제는 코로나 완전 심각할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치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죠. 죽을 맛이죠. 그런데 물가가 치솟는다. 특히 최근에 가장 많이 치솟은 물가 하나만 꼽으라면 식품 물가죠. 자, 식품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식비 지출이 늘어나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소비, 저축, 투자 이런 데 쓸 수 있는 비중이 줄어든다. 거기다가 물가가 치솟는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지표상으로 경제가 살아난다.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죠.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 즉 요거 세 가지를 봤을 때 나는 더 죽겠어요. 버는 돈은 줄어드는데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게 생겼다. 항상 거품 붕괴가 저런 식으로 일어났었죠. 저런 식으로 거품 붕괴가 일어났을 때 대공황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 금융위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경제위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자산시장에 거품이 껴서 이미 소비가 위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금리라고 다 돈 빌려가지고 사고 있어요. 영끌해가지고 사가지고 비소비 지출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인데 그렇다고 계속 저금리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리먼 브로더스 무너지던 시기와 똑같죠. 서브프라임들한테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대출을 해줬다. 갚을 능력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 갚을 능력이 되는가, 요걸 봐야 되죠. 맨날 경제 회복세라고 그러죠. 경제 여파 회복세, 경제 봄바람, 수출 호조, 소비 증가, 고용 회복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유가 환율이 오르며 수출입 물가 넉 달째 오르고 있다. 그리고 경기 회복, 실적 개선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보면 어때요? 지금 조금 떨어지기도 했고 자영업자들 보면 어때요? 은행빚 33조. 지금 왜 3월에서 9월에서 다시 3월에서 다시 9월로 또 연장을 하느냐. 이들이 살아나고 있지 않으니까. 솔직히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원래부터 비대면 쪽이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식당이라든가 네일아트, 미용실, 목욕탕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지금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이 돼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개인 사업자 대출 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있겠죠. 자영업자 96%가 매출이 감소되고 있다. 전체에서 4-5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안 좋아요. 자영업자는 어떻게 따지면 1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들은 순이익 자체가 가계소득이라고 볼 수 있죠. 가계소득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다. 여기 보면 어때요? 자영업자들도 뭐 늘어났다 하는데 불황형 자영업자들 많이 늘어났죠. 직장을 그만뒀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냥 자영업 시작해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보면 어때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 IMF 때 한번 쭉 줄었다가 쭉 늘었다가 리먼 때 다시 줄었다가 쭉 늘었는데 리먼 때 이 정도 줄었는데 코로나 때 어떻게 된 거예요? IMF 이상으로 줄었죠. 이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거의 줄어들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 쭉 늘었죠. 그러다가 리먼 터지고서 좀 줄었다가 없는 쪽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있는 자영업자가 없는 자영업자가 돼가고 있으니까 늘어난 거지. 지금 한 요때랑 비교해 봅시다. 외환위기 이상으로 지금 다 자르고 억지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가 많죠. 폐업하면 또 폐업도 돈이 드니까. 그리고 그거 아깝잖아요. 건립이. 그러니까 버티고 있을 뿐이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직원 줄이다 공장까지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이다. 공업시설 경매 누적 진행 건수는 110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크게 늘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경매하면은 즉시 경매 안 나오죠.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 1, 3월은 전년 동기보다 크게 늘었는데 올해 하반기 가면 어떨까요? 내년엔 공장을 사겠다는 사람도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수출 살아나고 이런 것들 반도체나 이런 쪽은 좀 살아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계의 그 소득이 돌아오고 있지는 않다는 소리죠. 지금도 고용도 보면은 고용이 되게 편중됐죠. IMF 때는 아빠들이 잘렸는데 코로나 때는 엄마들이 많이 잘렸다. 교육 서비스, 뭐 학원 같은 곳, 그 다음에 숙박업, 음식점업 이런 것들이 대거 타격을 입었다. 보통 영끌하시는 분들 맞벌이 많이 하죠. IMF 이후에 어떻게 따지면 평생 직장 개념도 많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맞벌이가 많이 늘었죠. 여성 직장을 잃었다. 영끌에 문제 생길 수 있겠죠. 거기에 또 자녀가 있어서 경단녀가 되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안 열고 학원 문 안 여니까 애는 누가 봐줘야 될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성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가계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 지금도 고용 조금 늘었다지만 단기 일자리는 많이 늘고 장기 일자리는 줄어들었다는 거죠. 3040이 쌓아온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중견급 역할을 맡으면서 그걸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세대죠. 근데 젊으면 단기로 쓰기 좋고 혹은 싸게 쓰기 좋고 나이 아주 많으신 분들 여태까지 쌓아온 경력의 일은 못하죠. 보통은. 그러니까
새로운 일 하는 거 굉장히 저렴하게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많이 사라지고 단기 일자리라든가 이렇게 저소득 일자리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가구소득 보면은 작년에 다 줄었죠. 올해도 뭐 봐야 되겠지만 늘었다고 보긴 어렵죠. 소득은 줄었는데 빚은 늘었어요. 그것만 문제예요. 소득은 줄는데 자산이 올라가요.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거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한다. 자산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거품이다. 거품 아니에요. 이제는 소득이 줄었어. 그런데도 더 올라갔어요. 그래도 거품 아니래요. 지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덜 오른 것은 저평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죠. 지들이 그걸 쥐고 있으니까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돈이 많이 풀렸어요. 돈이 많이 풀려서 부동산 값이 오른대요. 돈이 많이 풀리면 뭐예요? 가계 자산이 그만큼 늘어났어요? 호가 올려가지고 부동산 가격 올린 거 말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살 여력들이 그만큼 올라갔냐? 빚이라도 내서라도.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냥 금리 떨어졌고 무리하게 빚내서 사는 건데 소득은 줄고 가계부채는 늘고 가계경제는 회복될 생각이 없고 그런데 물가 오르고 금리가 오른대요. 결과는 뻔하지 않아요? 유가도 어때요? 1년 전에 한번 마이너스 한번 찍은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다시 쭉 올랐죠. 유가가 오르면은 모든 물가가 다 오르기 마련이죠. 왜? 쌀을 기름으로 키우나요? 그건 아니더라도 뭐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면은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배로 실어오는 유가가 들잖아요. 기름값이. 우리나라에서 뭐 2000쌀 뭐 이런 곡창지대에서 벽 깎는 기계 있죠. 그런 거 돌리는 기름값도 들어갈 테고 그거 실어가지고 유통하는 금액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모든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유가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식품 물가도 말할 것도 없이 올랐고 물가는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 특히 기저효과가 심했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가 2020년만 있었냐? 2019년부터 일어나고 있었죠. 2019년엔 마이너스 물가도 나왔었어요. 한일 수출 규제 터지고 나서 기저효과가 그만큼 길게 있었으니까 물가 상승률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죠. 금리 어때요? 과잉 유동성 저금리 맨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금리 이미 오를 만큼 올랐죠. 20년 3월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변동형 주담대 최대 4%까지 올랐고 과잉 유동성이 지표 끌어올리고 있고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풀어서 과잉 유동성이 아니다. 빚을 많이 지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계 부채가 심각하다. 근데 세계적으로 어때요? 과잉 유동성 이야기하는데 러시아, 캐나다, 그 이전에 중국 뭐라고 있다? 테이퍼링. 중국은 아직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러시아, 터키 이런 데들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벌써부터. 아직도 먼 것 같죠? 미국만 보고 23년에 이야기한대요. 미국은 지금 중국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한 번에 못 올리고 23년에 올리더라도 테이퍼링은 그거보다 훨씬 전에 들어가겠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를 올해 발표했어요. 파월이. 왜 올해 얘기했을까요? 테이퍼링 조만간 들어갈 거니까 금리는 당장 안 올리더라도 유동성 축소는 들어갈 거다. 대비해라. 그러니까 미리 경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금리 안 올렸으니 미국이 안 올렸으니 우리나라 안 올릴 거고 미국이 안 올려도 우리나라는 먼저 올릴 수 있어요. 지금 테이퍼링 얘기까지 나오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거에 넘어가고 있죠. 무슨 재건축 완화돼서 집값이 올라요. 거기다 대출 만기 때 부실화 우려. 자, 건전성 양호하다. 지금 우리나라 은행 양호하다 하는데 대출 만기 때 부실 우려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만기 연장 계속하게 되면은 어디가 무너지느냐? 지금 은행이 위험하죠. 예금은 줄고 대출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은행이 위험해지면 어떻게 돼요? 예금이 빠지죠. 예금자들도 손실 볼 수 있다. 리먼 같은 거 한번 터지면 리먼 브라더스처럼. 그런데 지금 왜 은행 위험할 걸 만들어요? 만기 연장해서 결국에 못 갚는 사람들은 도려내야 된다. 왜냐면은 이게 은행에까지 전가돼서 예금자들한테까지 전가되면은 진짜 달아 무너지니까. 결론. 자,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죠? 뭘로 나타나요? 물가 상승 그리고 경제 성장률 상승이 높아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뭐 경제 성장률은 GDP로 따지니까 GDP가 올라가면은 1인당 GDP가 올라간다는 건 돈 많이 벌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계는 더욱 안 좋아지고 있다. 자, 소득 올해 좀 늘었다고 칩시다. 작년에 코로나였으니까 가처분 소득은 더 떨어졌겠죠. 세금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떨어지진 않더라도 올랐더라도 이만큼 올랐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자산시장 가치는 엄청나게 오르니까 다들 빚내가지고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올랐다. 근데 물가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인상될 것이죠. 가계는 안 좋은데 금리만 인상되고 있다. 이 와중에 유동성 장세 이야기하고 있는데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연준 의장한테 곧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금리 인상하고 있는 나라들 생겨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유동성 장세, 아직도 저금리 이야기하면서 당신 보고 사달라고 그래요.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혹은 집이든 부동산이든. 왜 그런 얘기 하겠어요? 오른다고 해야지 돈 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돈 버는 사람들이 오른다고 해서 더 올려놓으면은 조금 떨어져서 팔더라도 안 올려놓고 떨어지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계속 오른다, 뭐 되게 사소한 거 가지고 오른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과거 경제 대공황급 위험이 올 수 있다.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